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10일 러시아 남부의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는 도로 아스팔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부로 일하고 있던 로마 코마노프 씨가 우연히 길가에 떨어진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보니까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기종이었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핸드폰 전원 버튼을 켰고 무심코 사진첩을 열게 되는데요. 거기엔 사진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주인인가 싶어서 호기심에 사진을 눌러보는데 순간 표정이 굳어갔죠. 이게 뭐지? 문제의 사진은 한 남성의 셀카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입에 이렇게 뭔가를 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모자이크된 사진을 보고 계신데 이 물고 있는 게 뭐였냐면 잘려진 손입니다. 로마 씨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잔인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가 싶었어요. 그만큼 기괴하니까요. 근데 여전히 찝찝함이 가시지 않던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자기가 이 핸드폰 주인인데 떨어뜨렸다. 지금 바로 찾으러 오겠다. 라고 말을 하죠. 로마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한 남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왔죠. 핸드폰 주인인 듯해요. 그런데 핸드폰 속의 사진, 그 잘린 손을 물고 있던 그 남성과 동일하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챘고 순간 로마 씨는 폰을 줘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빨리 자리를 피해서 그 길로 경찰서로 향했죠. 핸드폰 내역을 확인한 경찰들 역시 처음에는 이게 실제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렌식을 접수했고 그 결과 끔찍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보통 핸드폰 촬영하면 그 찍은 시간, 장소가 자동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 문제의 사진에는 그런 정보들이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주인이 직접 촬영한 게 맞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혹시나 하고 경찰이 핸드폰에 지워진 자료들을 복구하거든요. 그랬더니 추가로 삭제된 사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수위가 너무도 잔인했죠. 남성이 그 잘린 손과 함께 찍은 또 다른 셀카가 있었고요. 또 그 손가락을 자르는 사진에 거기다 절단된 사람의 머리로 보이는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사진들을 봤을 때 뭔가 시신을 토막내는 과정을 중간중간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사진이 찍힌 날짜는 9월 8일, 불과 며칠 전이에요. 경찰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급히 주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11일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죠. 35살의 드미트리 박셰예브, 전직 군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죠. 게다가요, 아내 나탈리아와 함께 고등 군사 항공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아내가 해당 학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긴급 체포된 디미트리는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강력히 혐의를 부인합니다. 근데 끔찍한 사진을 찍은 건 인정했어요. 자기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인근 숲을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숲풀 속에서 쓰레기 더미 안에 토막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그 시신과 셀카를 찍은 것뿐이다 라는 주장. 경찰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리고 곧이어 강도 높은 수사를 했고 결국 드미트리와 그의 아내 나탈리아가 벌여온 악마 같은 사건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죠. 정말 이 사건 충격적인데요. 일단 경찰들이 부부가 살고 있던 기숙사를 급습해서 수색했어요. 근데 여기서 상상도 못할 광경들을 마주합니다. 당시 이 수색에 참여했던 베테랑 형사들조차 증거가 나올 때마다 너무 잔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일단 토막난 사체가 집 안과 밖에 있었는데요. 집 안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머리카락이 여전히 두피에 붙어 있는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정원 수풀에서 부패된 머리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기숙사 지하실에 가보니까 뼈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 안을 더 구석구석 살폈죠. 그랬더니 주방의 냉동실에서 토막이 나왔고, 또 무슨 마치 기념품처럼 장식해둔, 이렇게 식염수로 채워둔 유리병에 신체 일부가 나왔고요. 이렇게 집 안에서, 집 안팎에서 나온 토막 사체만 19개였다고 해요. 경찰은 이들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인육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게 왜 인육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토막의 일부가 부엌 후라이팬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거든요. 마치 먹으려고 한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 이로 뜯어먹은 듯한 흔적도 있고요. 그야말로 너무 끔찍하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집 안에서 인육 요리법을 자세히 적은 노트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밖에도 부부가 직접 이제 인화를 해둔 수십 장의 사진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찍혀있는 장면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중에 한 장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사람이 잘린 머리에다가 주변에 무슨 제사 지내듯이 올리브와 레몬 같은 걸로 막 장식을 해도 너무 기괴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찍힌 연도와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1999년 12월 28일. 지금 사건이 벌어졌을 땐 2017년이잖아요. 어라? 1999년? 드미트리, 이 사람은 고작 15살이었는데, 그리고 아내의 나탈리아는 연상이긴 했지만 고작 22살인데? 만약 이 사진이 진짜라면 그들은 18년 전부터 이런 기괴한 살인을 벌여왔다는 뜻이 됩니다. 경찰은요, 이렇게 집 안팎에서 찾아낸 모든 토막 사체를 수거해서 정밀부검을 했죠. 그 결과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피해자는 35살의 여성 엘레나 바흐루셰바. 범인들을 추궁해봤더니 드미트리가 채팅 사이트로 그녀를 만났다고 털어놨어요. 엘레나는 당시에 식당 서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드미트리와 만나서 데이트를 했죠. 근데 그때 엘레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술을 마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머지않아 아내 나탈리아가 집에 들어왔고 자기 남편과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 낯선 여자에 격분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나탈리아와 엘레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았던 나탈리아는 급기야 남편에게 너 용서를 나한테 빌고 싶다면 당장 저 여자를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드미트리가 별다른 망설임 없이 일어나더니 바로 그녀를 칼을 찔러서 살해했어요. 이게 다 범인의 자백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후 두 사람이 시신을 토막낸 후에 그것들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어뒀단 얘기인데, 아니 너무 거짓말 같은데요. 이 진술이 사실 핸드폰에서 발견된 사진들과 대부분 일치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의 진술에 따르면 뭔가 치정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여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쉽게 죽이고 사체를 토막내고 심지어 식인까지 한 흔적이 있는데 이게 정말 우발적인 걸까요? 그리고 이게 처음일까요? 분명 이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듯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한 남성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기가 불과 6주 전에 이 박셰프 부부에게 같은 수법으로 당할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군지 봤더니 전직 공군 장교였던 세르게이 라빈치예프란 사람이었죠. 그는 성인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아내 나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구애에 적극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의 집으로 세르게이를 초대한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뜨거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갑자기 남편 드미트리가 들이닥쳤죠? 이 세르게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드미트리와 나탈리아가 둘이 합심을 하더니 세르게이를 공격하는 겁니다. 다행히 이 남자가 좀 군인 출신이라서 재빨리 피했고 필사적으로 이 미치광이 같은 부부를 뿌리치고 탈출에 성공했다고 해요. 정말 바지에 오줌 지릴 뻔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좀 떳떳하지 못한 경로로 나탈리아를 만났기 때문에 덮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 사건이 부부 식인 살인마로 막 떠들썩하게 되니까 세르게이가 제보를 했던 건데요. 자신도 만약 그때 제대로 도망치지 못했다면 엘레나처럼 잡아먹혔을 거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자, 중요한 제보자가 나왔는데 그의 진술 과정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르게이가 처음 부부의 집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독특한 냄새가 풍겼다고 해요. 뭔가 좀 시큼하면서 불쾌한 냄새였는데 그게 뭔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몇 가지 비슷하고 또 의심되는 물질의 향을 그에게 맡아보게 했고 그 결과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는데 그건 바로 코바롤이었습니다. 코바롤은 마취제 성분이에요. 그런데 소량으로도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죠. 아, 부부가 왜 유독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는지 이제 좀 알겠죠. 마취시켜서 더 쉽게 제압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자, 여태까지 집 안팎에서 온갖 참혹한 증거 다 나왔죠. 게다가 생존자의 증언까지. 경찰은 더 강하게 부부를 추궁했고 결국 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봤는데 이들이 저질러온 범행이 생각보다 광범위했어요. 우선 드미트리는 엘레나 살인 사건과 함께 1999년 그 사진에 남아있던 토막 살인에 대해 자기가 저질렀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탈리아는 그거 2개만 있는 줄 알아? 하면서 무려 30건의 살인을 자기가 술술 자백하게 돼요. 실제로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그 사이에 계속 나탈리아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한 40건 정도의 미해결 실종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탈리아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이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 부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정말 유례 없는 부부 식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었을 정도죠.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 이제 재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박쉐브 부부가 집단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이들은 오직 단 한 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기소된 겁니다. 그건 바로 직접적인 사체가 발견된 엘레나 살해 혐의였죠. 자, 이유는 간단했어요. 엘레나 외에 다른 피해자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굴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또 범인들의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상황인 건데요. 정말 그럴까요? 자, 러시아 수사 당국이 해당 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나탈리아가 분명 30건의 살인을 자백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요? 그건 언론에서 오보한 거예요 라고 일축했고요. 아니 그럼 복구된 그 핸드폰에서 나온 목 잘린 그 시신 어떡할 거예요? 그거요? 연출된 사진이에요 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성은 멀쩡히 살아있어서 문제될 게 없고요. 그 외에도 이게 이 부부가 연쇄살인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1999년에 과일로 장식된 머리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건 사실 드미트리와 나탈리아가 함께 살인을 했다고 인정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러시아 수사당국은 애초에 이 부부가 처음 만났을 당시가 2012년이라고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1999년부터 같이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박쉐브 부부가 식인을 한 정황은 우린 전혀 못 찾았습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갑자기 다 서둘러 덮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건 러시아 자국에 있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거 정부가 너무 조작하고 은폐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죠. 근데 거기엔 분명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건데 도대체 왜요? 왜 이 잔혹한 사건을 묻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자 범인들의 집이 고등 군사 항공학교 기숙사입니다. 즉 군부대 시설이라는 거예요. 엄연한 러시아의 군사시설에서
식인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러시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었던 거죠. 와, 정말 이럴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사건을 은폐한다고 의심하는 그 주장을 좀 들어보면, 먼저 이 박쉐브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때가 뭐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 양어머니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두 사람은 1992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막 정부가 은폐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미트리가 18살 되었을 때 나탈리아와 결혼했다는데요. 그러면 1999년에 두 사람이 함께 산 건 팩트겠죠. 게다가 그 러시아 정부가 그 사진 속에 있는 남성이 살아있다라고 발표한 것도 수상합니다. 왜냐면 살아있어요. 우리가 확인했어요. 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정보나 증거를 전혀 내놓지 않았거든요. 애매하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확실한 심증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라는 방법인데, 토막난 사체의 단면을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잘려 있었어요. 심지어 심장까지 정확하게 도려낸 게 확인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뭐 정육이나 도살업에 종사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두 사람 아니잖아요. 의사는 더욱이 아니고요.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 모든 과정을 단 몇 시간 만에, 그것도 거의 전문가의 버금가게 완벽하게 해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어요. 나탈리아가 경찰 진술에서 남긴 말이 있거든요. 사람의 뇌는요, 진한 크림을 먹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뭔가 식인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숱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끝내 박쉐브 부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러시아 법원은 두 사람에게 한 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 결과 나탈리아는 고작 11년 6개월, 디미트리는 12년 2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식인까지 인정되고 이랬다면 사실 이게 더 형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터무니없는 형량처럼 느껴지죠. 심지어 선고를 받고 반년 후인 2020년 2월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드미트리는 선천적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허무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후 나탈리아는 가석방 없이 형을 끝낸다 해도 2031년 56세의 나이로 출소하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진실이 밝혀질까요?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피해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없을 예정이에요. 과연 이 사건은 러시아 정부의 주장대로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살인사건일까요? 아니면 조직적으로 은폐한 역대급 연쇄 식인 살인사건이었을까요? 진실은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